그림과의 지도로 보는 그리스 신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반이 넘었죠. 자, 제우스가 신과 결합해서 난 자손들을 이뤘고, 그 다음에 인간과 결합해서 난 자손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헤라클레스에서 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오와 결혼해서 태어난 에파포스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오라는 요정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아르고리스지역,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 지역을 이제 아르고리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강의 신이 있었는데 이나코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신의 딸입니다. 요정이죠. 그러니까 신이 있고 그 밑에는 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정급의 이제 여인인데 제우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시커먼 눈에다가 휘싸는 제우스가 보이죠? 얼굴. 그 다음에 손이 구름으로 변한 제우스가 이오를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데 헤라가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걸 보고도 또 제우스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바람을 피우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제우스는 이제 깜짝 놀라서 이오를 이 암소로 변하게 만들죠. 그래서 헤라가 다시 뭐 하고 있어 하니까 소가 너무 이뻐서 구경하고 있다. 그러니까 헤라는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따지를 피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소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제우스는 뭐 굉장히 싫었지만 할 수 없이 헤라가 무서우니까 이 소를 헤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헤라는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는 괴물을 통해서 이 이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소로 변해 있는 데다가 꼼짝 못하니까 제우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이오를 원래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령의 신이자 아들인 헤르메스, 머리에 날개가 달린 모자에 날개가 달린 헤르메스를 시켜서 이 아르고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로 변한 이오를 본래 모습으로 이제 해서 다시 정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헤라가 이 소의 등에다가 이 등해라는 벌레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피를 빨아먹는 벌레인데 그 등에 물리니까 이 암소는 몹시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르고스 몸에 붙어있던 이 눈을 다 떼어내서 3개 붙여주는데 그게 공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헤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공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오가 이제 여기저기를 막 다녔어요. 코카소스로 와서 프로메테우스도 만나고 뭐 등등 막 다니다가 이제 또 이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과 그리스 반도 사이에 있는 데를 이오니아라고 하는데 이오가 다녔던 바다라고 해서 이오니아해라고. 또 이집트로 와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에파포스입니다. 제우스와의 사이에 태어난. 에파포스는 이집트의 왕이 됐고 또 자식이 이쪽으로 쭉 건너가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옛날로 페니키아 지역이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 자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게노라는 후손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우스와 이오 사이에 에파포스가 태어났고 그 사이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게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됐습니다. 한 명의 아들, 카드모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에우로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우로페가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우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그 할머니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손인 에우로페하고도 하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에우로페라는 말은 EUROP 영어로 읽으면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의 조상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우로페를 바닷가에 놀고 있는데 소 한 마리를 보내서 납치를 합니다. 그 납치를 했는데 쭉쭉쭉 바다에 헤엄쳐서 크레타성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인 아게노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인 카드모스에게 에우로페를 찾아와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에 자 이렇게 크레타 섬으로 가서 에우로페는 이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눴죠. 거기에서 난 아들이 미노스하고 그 다음에 사르페돈입니다. 그럼 미노스는 말씀드렸죠. 태어났는데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올렸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도와주면 포세이돈을 모시겠다고 하는데 막상 왕이 되니까 포세이돈을 모시지 않았고 그게 화가 난 포세이돈이 소 한 마리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소를 미노스의 부인인 파시파에가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다이다로스를 통해서 이 암소 모형을 만들었고 파시파에 그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수소와 이제 교접을 하는 수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미노타우루스, 미노스의 소라는 뜻은 미노스라는 걸 의미하고 타우루스는 이제 소를 의미하는 건데 상반신은 소고 하반신은 사람인 그런 괴물이 태어난 거죠. 이게 에우로페의 아들이 미노스가 되고요. 또 하나 아들은 이제 사르페돈이라는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잠깐 트로이 전쟁 때 나타납니다. 어떤 경위냐 하면 이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이제 트로이를 정복을 하려고 이제 싸우는데 트로이 자체는 점령을 하지 못하고 주변 지역만 이렇게 하다가 공격하다가 이 크리세이스와 브리세이스라는 두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세이스는 아가멤논이 차지하고 브리세이스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차지했는데 이 크리세이스는 이 태양의 신 아폴론을 모시는 그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자기 딸이 납치된 걸 보고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올리죠. 이 아가멤논이 내 딸을 잡아갔으니까 이 그리스 군에게 제약을 좀 내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태양의 신이자 질병의 신인 아폴론이 하늘에서 질병의 화살을 쏘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 병사들이 재앙에 걸립니다. 병이 많이 굴려 죽죠.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아무리 크리세이스라는 여인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자기 병사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크리세이스를 풀어줍니다. 풀어줬는데 이제 혼자 있고 심심하니까 이제는 이 아킬레우스가 데리고 있던 이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화가 났고 가서 뭐 별 욕을 다 했겠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아가멤논이 주관하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아킬레우스가 손을 뗍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스군은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지니까 이 다른 그리스 군들이 이제 지니까 그걸 이제 보다 못한 이 아킬레우스의 연인이자 사촌인 파트로클로스가 이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군들은 아킬레우스가 다시 전투에 참여한 줄 알고 이제 전투에 막 나가죠. 나가는데 그게 대적해서 온 사람이 그 트로이에서는 이제 사르페돈이라는 장군이 태어나왔어요. 그래서 사르페돈은 에우로페의 아들인데 크레타섬에서 태어났지만 트로이로 와서 장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로클로스하고 싸우다가 사르페돈이 죽죠. 죽어서 이제 자매의 신과 죽음의 신이 자매의 신과 죽음의 신이 사르페돈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살려야겠다라고 하는데 헤라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치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데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살려주면 그건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헤라가 이야기했지만 실은 헤라의 입장에서는 제우스가 바람 피어난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우로페의 아들인 이제 미노스와 사르페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우로페가 어쨌건 없어지니까 아버지인 아게노르는 그렇게 사는 거 모르고 이제 아들인 하르모스에게 야, 네 여동생 에우로페를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 밑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아게노르가 이 그리스 반도까지 왔어요. 에우로페는 이 크레타에 있는데 그래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먼 동네에서. 그래서 그 델포의 신전으로 가서 이제 신탁을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내 여동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동생 찾는 거는 포기해라. 왜냐하면 델포이를 주관하는 신은 아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는 아폴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높잖아요. 더 위에서 행한 일을 그 밑에 있는 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전은 밖으로 나가면 소 한 마리가 있을 테니까 그 소를 따라가서 그 소가 멈추는 곳에 도시를 세워라. 그 이름을 붙여서 카드메이아라고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드메이아라고 처음부터 붙였다는 설도 있고 붙이고 나중에 테베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테베라고 해라 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따라갔더니 지금의 테베 지역에 하나 있다고 가서 소가 이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자기한테 점지해준 땅인 거다 해서 카드모스가 거기에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이제 제사를 올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제주로 사용할 깨끗한 물을 이제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하들이 길을 떠났어요. 근데 그 깨끗한 물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동굴을 지키는 커다란 왕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다짜고짜 부하들을 이제 물어뜯고 도구로 죽이고 감아서 죽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부하들 한창 기다리던 카드모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부하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부하들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그 동굴을 찾아갔더니 그 동굴에 피를 먹으면 이제 뱀이 한 마리. 그래서 카드모스가 이제 뱀 보니까 시체들 부하들 시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 이 뱀이 내 부하들 다 죽인 놈이구나 해서 이 뱀을 창을 던져서 죽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이제 뱀의 이를 빼서 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빨은 동물의 그걸 이빨이라고 합니다. 치과에 가서 이빨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마치 안과에 가서 눈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는 꼭 이라고 하고 동물의 이는 이빨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뱀의 이빨을 꺼내서 대지에 던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카드모스가 이제 뱀을 왕뱀을 죽이는 장면이고 그 뒤에 투구를 쓰는 아마도 아테나 여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테나 여신이 이 왕뱀 이빨을 빼서 이제 대지에 던지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 이빨에서 하나씩 이 병사들이 태어나요. 수십 명의 병사가 태어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서 카드모스가 너희들 왜 그러냐 하니까 장군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해서 막 싸우다가 결국 한 5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카드모스에게 이 살아남은 병사들 5명에서 저희가 당신의 부하가 될 테니까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웁시다. 이렇게 이제 카드미아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테베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라를 좀 세웠죠. 근데 이 왕뱀이 어떤 뱀이냐면 전쟁의 신인 아레스에게 바쳐진 그런 뱀이었어요. 그래서 아레스가 자기 부하를 죽인 거에 대해서 카드모스에게 저주를 냅니다. 근데 저주도 참 기가 막힌 저주가 뭐냐면 전쟁의 신 아레스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해서 난 딸이 하르모니아입니다. 하르모니아라는 말은 조화라는 뜻이에요. 전쟁과 사랑의 조화. 전쟁과 사랑? 맞죠? 전쟁과 사랑과 전쟁? 그 TV 드라마. 하여튼 거기에는 조화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자기 딸을 카드모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 밑에 이제 아우토노에 이노, 아가우에, 세멜레, 폴리도로스 이런 자식 5명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들이 전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카드모스가 뭐 잘못한 거 없죠. 사실 자기 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자기 부하들을 죽인 뱀을 죽인 그 죄밖에 없는데 그 뱀이 아레스의 부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후손들이 비극에 빠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카드모스가의 비극 혹은 아라부다코스가의 비극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전부 희곡 작품으로 해서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